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최종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어떠한 면에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시청하시어 앞으로의 경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금 개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야당은 기초연금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지만 지급 대상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면서 지급 대상도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후에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지급 시기는 만 68세까지 연장하며 소득 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걷고 더 늦게 주지만 받는 금액은 똑같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세부적인 숫자를 포함한 모든 인상 내용은 내년 총선 이후인 5월 이후로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의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머지않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오랫동안 열심히 납부하고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이 14.9%, 2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43.5%,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매달 40만 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개인당 매달 40만 원씩, 부부 합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 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숨어있는 허점들이 자발적 가입 의욕을 꺾는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보다는 오히려 미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가입 동기도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이지만,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합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포함한 사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한 공적연금 소득인 국민연금 수급액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8월까지는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또한 상당히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기준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이 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소득세도 추가로 부과한다는 사실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과의 통합까지 연계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등 어떻게 하면 연금들 사이에 얽혀있는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연금을 깎으려는 여러 가지 제도들부터 하나씩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의 승리만을 위한 꽁수 개혁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